안녕하세요. 오늘 정상철의 대전시 정상철의 진행을 맡은 저는 MC 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정상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엄청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예. 우리 후보님 만날 설렘도 좀 있었고 또 오면서 보니까 날씨도 이제 완전히 봄 날씨가 돼가지고 막 꽃이 피고 이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봄이 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봄 하면 조금 설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봄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같아요. 봄 하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보면은 마음이 설레요. 아직 심장이 살아있구나. 내가 청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니까 후보님이 지금 이 출마하신 게 아마도 새로운 도전이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로 좀 도전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초년생 시절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지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또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실까 굉장한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또 오늘 하루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 대전 토박이고요. 대전의 문제를 오래도록 봐왔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지내보니까 이 대전은 지금이나 10년 전에 제가 지냈을 때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놀러 가는 곳이 정해져 있었고 지금도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놀 곳도 생겨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여기 애정이 있는데도 타 지역을 가게 된 게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좀 일자리도 좀 많아지고 특히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을 보신 것 같아요. MC께서도 대전에서 크셔가지고 대전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서울로 가신 거 아니겠어요? 대전이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우선 노잼 도시라. 놀러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가봐야 내내 또 그 모습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 재미라고 하는 문제, 이 키워드를, 재미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고는 현대 경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이 노잼을 킹잼으로 만드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죠. 요새는 그냥 일해서 밥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다음 소득도 좀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전의 일자리는 지금 고소득, 의미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 의미 없는 일자리가 자꾸만 많아요. 그래서 노동력도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서울로 가버려요. 여기 일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자리가 너무 소득이 낮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대에서 40대의 그 연령층이 지금 대전을 떠나고 있는데 이런 도시 이탈 문제, 그다음 이 대전 시민의 소득 저하 문제, 이 대전 시민의 소득이 지금 약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대전 시민의 지갑이 그만큼 얇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지역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의합니다. 일자리 문제, 재미 문제 동의합니다. 굉장히 그 청사진이 딱 그려져 있으신 것 같아서 믿음이 좀 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공약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공약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시장이 되면 이걸 가장 먼저 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우선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코로나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시민들이 지쳐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코로나로 지친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일을 해야 된다. 시장이라면.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코로나에 대한 일상회복위원회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그
일상회복위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1, 2, 3, 4 토닥토닥 80일 희망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름 줘본 거예요, 그냥. 이름에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전에 그 81개의 그 행정동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그 동네를 단위로 한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보자는 건데 각 동에 대해서 첫해 1억을 드릴 거예요. 둘째에 2억, 셋째에 3억, 넷째에 4억 이런 식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1, 2, 3, 4. 그다음 토닥토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같이 이웃이 어깨를 토닥토닥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 주민 자치에 의해서 이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돈만 드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1, 2, 3, 4 토닥토닥 80일 희망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은 810억이 들어가요. 각 동마다 10억씩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 외에 저는 이건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깨동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시장 되면 네. 연봉, 제 임기 4년이잖아요. 네. 4년 임기 중에서 2년치 연봉을 안 받겠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서 넣겠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그냥 그냥 살아야죠. 그래서 그 2억을 이 토닥토닥 프로그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안 하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솔선수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충남대학교 먼저. 총장 시절에 제가 총장이 돼 보니까 우리 충남대학교 재정이 바닥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전기금 모으는 거였었어요. 그걸 제가 처음 총장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선언을 했어요. 1년치 연봉 내겠습니다.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호응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총장 임기 3년 차에 전국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모금 1위를 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그래서 그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 돈 810억 외에 우리 주변들이 같이 모여야 이게 또 따뜻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따뜻해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참이 필요하고 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성공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예. 또 솔선수범 하셔서 성공적으로 좀 정책을 이끌어 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피부로 좀 와닿는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약을 최우선으로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공약도 되게 많은데 우선 시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시민이 살고 봐야죠. 근데 지금 시민이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거부터 만지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그거부터 만져놓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발전에 관한 얘기를 해야죠. 당장 죽을 맛인데 거기다 대고 30년 후에 장밋빛 청사진을 부르짖으면 그게 쉽게 먹히겠어요. 그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가장 바닥 기초에 해당되는 동단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함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가장 먼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공약들은 특히나 후보님께서 신경 쓰신 공약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약들이 좀 있을까요? 공약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시하는 네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현재 대전 시민들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대전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우리 대전이 미래를 지향을 하려면 10년, 20년, 30년 후에 대전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대전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야.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내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 경영학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대전 어게인 비전 2050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제가 대전시 장기 발전 계획을 짤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 발전 계획 속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대전의 모습을 녹여 넣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대전의 미래를 단계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두 번째 제 생각하는 것은 그 AI VR 센터 그리고 AI VR 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AI는 인공지능, VR은 가상현실. 그래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센터를 제가 이 중구 은흥정이 거리 나올 때 적당한 시내에다 만들겠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뭘 하냐면은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즐길 거리,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거리 이런 걸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조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컨텐츠도 개발하고 장비도 개발하고 관련 기술 교육도 하고 테스트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컨텐츠, K 컬처의 컨텐츠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센터입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컨텐츠를 상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로 끌고 나와서 상가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전 세계에서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차별화된 놀거리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재미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에 테마파크가 별로 없죠. 예전에 꿈돌이 랜드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문을 닫았어요. 지금 저쪽에 오월드가 있는데 아주 탈 것들도 조금만 하고 뭐 꽃 플라워랜드 조금 있고 동물원이 준데 코끼리 한 마리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노잼 도시를 탈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럴싸한 테마파크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벤져스 테마파크 그런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은 아이언맨의 부츠를 신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테마파크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 마블 스튜디오하고 사실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제가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갈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대전시 원도심 문제입니다.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이 지금 잘 그 정돈되고 개발된 것은 갑천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유등천이거든요. 낙후 지역은 주로 대전천과 대동천을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구역별로 낙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저는 대전천을 따라서 낙후 지역이 있다고 봤어요. 대동천을 따라서 낙후 지역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나올 때부터 저는 이걸 주변에다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전천 문제를 해결하면 원도심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도심 불균형 문제를 대전천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저는 대전천과 대동천을 청계천과 전주천처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타일 위를 물이 흐릅니다. 전주천을 가보시면 전천 옛날에 아주 형편없는 하천이 있었어요. 그거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는 수초가 자라고 자갈이 깔려 있고 모래 위로 물이 흘러가고 거기서 피레미가 놀고 그러면 새들이 날라오고 그래서 자연 복원의 대표적인 형태가 전주천입니다. 그다음 이제 인공적으로 복원하는 게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천과 대동천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처음에 대청 때문에 옆구리를 뚫어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청 때문에 옆구리를 뚫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고요. 제가 그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그 정책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고 좀 도시가 죽어 있다고 생각해서 안 오고 하는 것들을 사람이 좀 모이고 재미를 부여하고 활기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비전까지도 제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또 공약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다음 키워드 공약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변화인데요. 후보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전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정책은 똑같은 정책인데 이제 시각이 좀 달라진 거죠. 대전은 바뀌어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해온 대로 내버려두면 대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변화라고 하는 캐티고리 속에다가 이 정책들을 좀 담은 거죠. 현재 대전시에 걸려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트램. 이 트램 논쟁하다가 10년 나갔어요. 아직도 논쟁 중인가요? 아니에요, 논쟁 끝난 것 같은데 시작을 못해요. 그리고 그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논쟁이 또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는 썬크 코스트란,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걸 착수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긴 그 지가 상승, 또 기왕에 지하철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좀 신나게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효용을 얻을 텐데 그 효용을 포기한 데서 오는 비용, 이런 그 이미 묻혀버린 비용들, 이 매몰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의사결정을 제때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이 10년이 밀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비용이 엄청나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뭐가 됐든 빨리 결정해서 빨리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중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중단기적으로 봐야 될 일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소공, 또 소상, 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소공, 소상들에 대한 지원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요. 대학이나 연구소나 시청에서 딱 앉아 있다가 기업 보고 오래요. 니네가 뭐 힘든 거 있으면 찾아와봐. 그래요. 그래서 기술이 모자라면 우리가 기술 도와줄게. 자금이 모자라면 자금 도와줄게. 경영기법이 모자라면 경영기법 도와줄게. 이렇게. 근데 소공은요, 내가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주물 공장을 하는데 내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면 이것이 부가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제품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 품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와보래 도와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흘러왔어요, 모든 흐름이. 저는 그걸 푸얼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가만히 앉아서 땡겨온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예를 들면 필요한 경영 기법이나 제조 기술이나, 그리고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평촌 산단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그럼 그분들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밥만 먹고 사나요?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락도 있어야 되고, 복지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같이 패키지로 묶어줘야죠. 왜 기술만 딸랑 갖다 하나 준다고 그게 되나요? 그게? 네? 경영 기법 하나 딸랑 갖다 준다고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기술, 경영 기법, 복지, 오락, 건강, 이런 것들 다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쪽에서 밀어붙여서 줘야 돼요. 그거 주는 방법이 있어요, 만들면. 그래서 저는 그걸 푸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뭐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나중에 이제 용어를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공이나 소상을 지원하는 방법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변화요. 시각을 아예 바꿔서. 네, 완전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제 주장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해서 죽었다 깨나도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발상을 해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전시가 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안 될 게 없어요. 왜 대전이라고 세계 최고가 안 돼요? 왜? 그럼요. 왜 저는 지역 경제가 세계 경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저런 것도 이제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심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너무 그냥 구태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요새요, 땅 파는 공법이 최신 공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기술 발전을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런 공법을 이용하면 지금 도처에 있는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기술자한테 지금 기초자료 받아놨어요. 부산에서 일부 테스트 시작했대요. 왜 대전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디어를 바꾸면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발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도 똑같아요.
시장을 왜 물건 사는 대로만 만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바뀌었어. 놀거리로 만들어야지. 시장이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시장은 엔터테인먼트의 장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게 달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문화 전통시장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다문화 전통시장. 거기 가면 라오스 전통 음식도 나오고 태국 전통 음식도 나오고 베트남 쌀국수도 나오고 그런 거 하면 스위스의 무슨 치즈도 나오고 뭐 햄버거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예를 들면 우리 라오스 가면은 조금만 더 3,000원짜리 무슨 바지 같은 거 하나 사갖고 오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것도 하나 살 수 있으면서 쌀국수도 먹고 오고 그러면 어르신들 재밌잖아요. 어르신들이 뭐 아이언맨 부츠 신고 하늘 날릴 수 없잖아. 그런데 이런 전통 다문화 시장에 가면은 얼마나 재밌어. 그럼 거기서 시장도 그렇게 재미난 곳으로 만들고 생각하게 달렸거든요. 우리 대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다문화 전통 시장을 한번 만들어 봐. 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 그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20년 됐는데도 은행동, 선화동 있죠? 20년 됐는데도 좀 재개발이 진행이 안 돼. 재건축 이런 게 진행이 안 돼.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알박기예요. 그래서 건축조합 딱 만들어가지고 재건축조합 만들어가지고 움직여. 뭐가 될만 하면 나는 못 팔아 하고 나와요. 난 2배 줘, 3배 줘 땅값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그걸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뭐 처음에 시에서 모델 만들어서 뭐 8개 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진행한다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 가만히 쳐다보면 아파트만 올라가. 그 넓은 지역에 그냥 아파트만 올라가지 그 안에 무슨 뭐 문화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창업보육센터 뭐 연구시설이 들어간다 이런 게 없어. 심지어는요, 저 도안에서 보시듯이요, 초등학교도 없어. 어디는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어가지고 아파트만 짓고 그래서 주민들 데모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법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그걸 군도식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섬이 여러 개 모인 필리핀 군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넓은 지역을 딱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고선 알박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알박기를 피해가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이제 또 뭐라 그래요. 그 조금씩 하면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할 때 힘들다나?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여기서 긴기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군도식 방법을 쓰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그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효과도 다른 각도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이렇게 긴 설명은 못합니다. 이게 좀 뭐 촬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한 중단기적으로 제가 좀 해보고 싶은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얘기고요. 그다음 그 대전천 대동천 이거는 제 임기 중에 시작은 할 거예요. 무조건 제 임기 중에 시작할 거고 AI VR 센터 그거는 제 임기 중에 무조건 준공할 겁니다. 그래서 AI VR 타운은 초기 도입 모델을 시민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기 끝날 때쯤 되면 대청댐 옆구리는 뚫릴 거고, 그다음 인공지능 가상현실 센터는 준공이 될 거고, 이 아키펠라고식 모델이 도입되면서 일부 창업보육센터가 이 대전의 곳곳에 이렇게 소규모의 젊은이들이 연구하고 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업보육센터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365일 24시간 집만 나서면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는 대전이 될 거고요. 저는 4년 이내에 상당 부분 바꿔놓을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음 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다양한 민생 현안들을 아예 관점을 좀 바꿔서 접근하면서 정체되어 있던 이 대전을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자신 있는 파트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또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 자랑스러운 충남대학교 총장님을 또 역임을 하셨잖아요. 교육 행정가로서의 경력이 되게 독특한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교육을 보는 관점도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교육 행정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교육 부분의 문제점 있을까요? 교육을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제 고등교육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텐데 저는 이제 고등교육을 했죠. 대학은. 기본은 같아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도 같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우선 필요가 없어지죠.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 현재는 인구가 이 불균형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보아서 초등학교 숫자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대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적응하는 거죠. 제가 나온 학교 없어지겠는데요. 어디 나오셨더라? 아, 좀 걱정이 돼요. 이 학교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이제 저쪽 서울에서 먼 지역부터 대학들도 계속 문을 닫아올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총장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을 닫더라도 전국이 골고루 닫아야지 저 시골부터 순서대로 닫으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대학이 그게 꼭 학자, 뭐 지식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닌다는 것만 해도 그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학을 단순히 공부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방대도 이제 소멸의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이제 차곡차곡 문을 닫을 거예요. 학령 인구 감소, 지방대 소멸,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도 생각하신 대응 방안들이 좀 있으실까요? 신규 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작업이에요. 일단 우리가 주변에서 이미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대학별로 그 나름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를 추구해 왔어요. 예를 들면 모 대학은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모 대학은 무슨 뭐 요식이라든지, 경호나 국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해왔죠. 그거 그대로 가야죠. 그대로 가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신규 교육 수요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AI, VR 센터 같은 거 이거 하다 보면 그 가상현실 세계의 K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기술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건 보통 연봉이 최소한도 수억짜리예요. 1억 넘는 연봉은 부지기수예요. 그럼 그건 고급 일자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교육 수요는 무한대라고요. 무한대. 그러니까 저는 AI, VR 센터를 지으면 거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교육이고 그 다음에 장비 개발, 컨텐츠 개발, 테스트 마케팅 뭐 이런 건데 그 교육 사업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교육 사업이 저는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규 교육 수요를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거를 새로 이제 창조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기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첨단 기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그래서 특성화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당장 물산업. 제가 지금 대청댐 이용해서 대전천과 대동천을 만들 때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나와요. 물산업.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대통령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방, 방위사업청 내려오죠. 바이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제가 충남대학교 제2병원을 세종에다가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오송 오창 바이오 단지 때문이었거든요. 이 바이오 산업의 꼭대기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돼지 형질 복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암, 당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충남대학교가 크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바이오 쪽 오창 오송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진으로 되어 있던 병원을 그 무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으로 옮긴 거거든요. 우리 대전은 바이오에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바이오, 국방, 물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장 특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그다음 이제 미래 쪽으로 가면은 역시 이제 우리 아직 트램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답답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트램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택시가 날아다닐지도 모르는 판국에
지금 지하철 좀 3호선, 4호선, 5호선 따지게 됐어요.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예를 들어 트램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이 교통 문제, 이거 미래교통, 이거 이제 앞으로 스마트 시티 나가기 시작하면은 기술이 완전히 달라지면 교통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까지 해오던 식으로 교통 문제 쳐다보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환경,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환경 문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같은 거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금방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e스포츠가 있거든요. e스포츠. 그래서 게임 올림픽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 가상현실 센터나 타운 짓고 메타버스 테마파크 짓고 하다 보면 e스포츠 국제올림픽의 최적지가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교환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그 영역이 넓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내용들을 삼삼한 경제라고 하는 틀에다 담았어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거 세 개. 아까 말씀드린 물산업, 물산업, 국방, 바이오 세 개. 그다음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산업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미래교통, 네. 메타버스, 환경.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콕 집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해서 e스포츠 이렇게 해서 제가 삼삼한 경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전 지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특화시켜야 될 그런 첨단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대량의 교육 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들 문 닫을 염려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학은 문을 닫을지언정 우리 대전 지역의 대학은 문을 안 닫거나 덜 닫거나 천천히 닫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도 까딱없습니다. 까딱없어요. 코딩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 문제도 결국은 이걸 통해서 대전 시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그 사업과 연결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그 사업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일종의 그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사업 자체가 그래서 한 덩어리로 돌아갑니다. 융복합적인 그 사고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께서 중요하게 제시해 주셨던 우리 대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창출해내야 되는 경제의 가치, 경제 과제로 얘기해 주셨던 물산업, 국방, 바이오, 미래교통, 환경, 메타버스, 그리고 e스포츠까지 일명 삼삼한 경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이제 우리 지역의 대학에 좀 핵심 과제처럼, 핵심 추진 어떤 과업처럼 부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만들겠다는 MC님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이 진짜 그래, 많이 되네요. 예. 총장님 때 많이 해보셔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게 옳다커니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대전에 땅도 안 넓고 뭐 전기도 풍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대전은 사람 갖고 스무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이 지역 참 살만하다, 너무 좋다 해서 좋은 일자리까지 얻어가고 한다면 말씀대로 이 지갑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인구도 좀 많아지고 더 살기 좋은 대전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정상철 후보님과 함께 공약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하셨다는 게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보님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정상철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시장 자리에 욕심이 나서 출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대전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대전 CEO 정상철 시민 여러분, 이 정상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정상철 예비 후보님과 함께 대전시 정상철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